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1월입니다. 11월 1일이고요.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아마 내 포트에 게임, NFT, 메타버스 이런 관련주가 없었더라면 아마 지수는 올랐고 매우 참혹한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지금 짜여져 있습니까? 혹시 지금 3달도 안 된 사이에 거의 800% 가까이 급등한 유메이드를 혹시 들고 계신 주린이가 아니겠죠? 고수겠죠?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있으실지, 혹시 만약에 갖고 있었더라도 보유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며 고수의 반열에 사실 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 없다고 일단 판단하에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올해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시장 속에 22년 결국 내년도 투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유메이드 같은 주도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논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시죠.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오늘의 증시 분석과 투자 전략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은 지난 금요일 마감도 어땠습니까?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을 했죠. 다 아시겠지만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매출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좀 내놓으면서 애플과 아마존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빅테크 중에 시가총액 5위 안에 드는 종목, 심지어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시가총액 1위의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거의 부동의 시가총액 1위를 지키던 애플마저 떨어졌는데 지수는 올랐고, 그쵸? S&P 500과 나스닥이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1000불을 돌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100불도 또다시 돌파를 했고요. 기업의 실적 효과, 미국 월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 계속 저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실적 발표한 기업의 대부분 84% 이상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미국과 지수가 상당히 좀 동조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역시 투자자분들 상당히 울상이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반면에 또 메타버스 혹은 게임주 아니면 가상화폐 아니면 블록체인, 그죠? 블루는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일명 한글로 번역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2차전지, 그쵸? 얼마 전에 2차전지 소재 업종을 갖고 계셨다가 또 이쪽으로 만약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잘 하셨던 분들은 아마 해피한 하루를 또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 그쵸?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매일매일 시장에서 연출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면서 일희일비 할 것은 없지만 내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시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지는 매일 시장의 움직임, 즉 돈의 흐름을 보면서 체크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또 오늘도 역시 주식시장을 오래 본 저로서도 과감하게 거침없이 좀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잘못된 포트폴리오 갖고 있으면 시간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타임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견디지 못해서 주식에 의해서 좋은 주식도 손실이 나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주도주를 그래서 시장에서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고,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 어떤 생각과, 그렇죠? 어떤 상상력을 발휘할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0.28%, 지수는 거의 강보합권이었어요. 코스닥도 0.6%, 코스닥이 여전히 코스피보다 강했고, 안타깝게 천선을 회복 못했습니다. 코스피도 3천선 회복 못했고, 거래대금 보면은 지금 양시장에 합쳐서 거의 20조 원 전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이 이번 주 FOMC의 테이퍼링 이슈, 진짜
연준의 긴축 기조가 발표되면서 거래 대금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연말까지는 좀 거래 대금 증가가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판 긴축이 먼저 신작을 했고 대출 규제 이런 것들도 개인의 투심을 계속 갉아먹는 그런 수급 현상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오늘 외국인과 개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들어왔는데 계속 이거 말씀드린 금융투자 물량 오늘 베이시스 즉 선물과 현물의 차이가 상당히 개선되면서 금융투자에 차익거래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언제든지 또 들어오면 베이시스가 안 좋아지면 나갈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 기간 같은 경우에 이따가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기간이 산 그 수급이 거의 없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의 수급은 예전처럼 십몇 년 전 리먼 브로더스가 터지기 전 대한민국의 펀드붐 미래셋이 일으켰던 그런 시대와는 다르게 접근하셔야 된다. 이런 수급 현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외국인이 샀습니다. 외국인이 샀고요. 외국인의 스탠스가 최근에 코스닥을 사고팔고는 하고 있지만 코스피보단 낫다. 수급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하이닉스 그죠? 키파운드리 인수 때문에 비메모리 쪽 이쪽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런 호재거리로 M&A 호재죠. 결국에는 M&A 호재로 그래도 시장 시가총액 12종목 중에 가장 강했고요. 뭐 자동차 기업 쪽은 기아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이런 부분 좀 떨어졌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10위를 보면 카카오게임즈가 시총 4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10% 급등을 했고 오늘 셀트리온 제약, HAB,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쪽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수가 견인했고 펄어비스도 5% 지난번 고점은 못 올라갔지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제목에서 말씀드린 유메이드 상결등한 800% 가까이 폭등한 유메이드는 오늘 강보권에서 그쵸? 장중에 6% 오르기는 했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오르긴 했었죠. NFT와 결국 묶여가지고 오르긴 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시장 대비는 강하지 못했지만 지수 대비 강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상당히 강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체크포인트 종목들과 뉴스 흐름 좀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역시 제가 최근에 게임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게임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저 게임주 사실 저도 제대로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 유메이드를 뭐 한 7, 8년 전에 잠깐 보았었고 뭐 여러가지 게임주들을 봤었지만 신작 게임에 따라서 그쵸? 이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얘도 민감 업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적인 고퍼주였기 때문에 2015년에 잠깐 상반기 때 좋았던 적을 빼고는 게임주에 대해서 사실 저도 접근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뭐죠? P2E 그쵸? Play to Earn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이제는 게임을 해서 게임에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고 그쵸? 그렇게 된 게 이 유메이드의 미래전설 4가 시작을 했죠. 그쵸?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게 P2E 열풍이 본격화 기대감 이런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또 카카오게임즈 소식이 있었죠. 오딘을 글로벌 판권을 4,500억 원 그쵸? 들어서 지분을 인수했고 오늘 또 유상증자도 나왔고 카카오게임즈 오늘 공식 나오면서 10% 급등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메타버스 가상자산 그죠? 대체 불가능한 토큰 다 한 맥락으로 제가 보기엔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가상경제 있잖아요. 이 가상경제에 대해서 정말 이 파이 그죠? 시장의 파이가 얼마나 커질지 지금 예측 불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급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게임 현실과 다른 게임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가상의 메타버스 현상 세계고 그 안에서 근데 이제는 진짜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으로 아이템이나 캐릭터 이런 것들을 거래할 수 있고 심지어 이거를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그쵸? 교환해 가지고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을 게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오늘 부각이 되면서 또 카카오게임즈의 공시가 그쵸? 오딘이 지금 뭐 매출 1위의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글로벌 판권 확보가 또 더 뿜뿜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또 게임빌 그죠? NFT 게임 사업 진출 기대감 게임빌은 오늘 20%를 넘게 올랐습니다. 20%를 넘게 올랐고요. 크래프트 어떻습니까? MSCI 편입 아직 안 됐는데 편입되면은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M&A를 통한 개발 경쟁력
크래프톤도 가장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엔진 차원에서, 게임 엔진 차원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의 엔진을 갖고 있다고 해요. 예, 여기랑 펄어비스 이 두 개의 종목을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다 보시다시피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 거의 다 게임 관련입니다. 근데 서울옥션 보시면 서울옥션이 오늘 또 신고가로 급등을 했는데요. 오픈마켓 경매 플랫폼 블랙랏, 이게 경매자가 어떤 판을 깔아주는 게 아니라 결국 그쵸? 소장품을 갖고 있는 판매자가 직접 그쵸? 마켓에 그 경매를 올리는 그런 방식인데, 이 론칭 소식도 있었지만 또 서울옥션도 대표적으로 NFT 그쵸? 미술,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NFT를 발행해 가지고 또 이걸로 거래될 수 있는 거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서울옥션도 역시 NFT, 핵심은 NFT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엔터주 어떻죠?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K 콘텐츠 흥행. 엔터주도 지금 엮인 게 뭐죠? 메타버스, 그죠? 엔터주가 과거에 그냥 아티스트를 키워서 음반 판매만 하고 이런 그런 이익의 창출에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역시 얘도 좀 바꿨다고 하는데, 대면 재개, 리오프닝주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메타버스 관련주, 그리고 여기에 또 연예인들 플랫폼, 뭐 하이브의 위버스나 곧 상장하는 디어유, 그죠? 디어유의 버블, SM이 갖고 있는 자회사죠. 여기에서 또 NFT 관련된, 그쵸? 가상자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플랫폼에 대해서 확장, 그리고 연예인의 굿즈, 상품들 이런 것들을 가상화폐, NFT 이런 걸로 상당히 또 무형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즉 밸류에이션 확장의 기대가 생겼다는 겁니다. 강한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새롭게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호텔신라 가져왔는데요. 대표적인 경제 재개주, 제가 여행, 뭐 항공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보단 엔터주를 바라보고 했었고, 그쵸? 특히 여행, 해외여행 이런 관련한 종목들이 뭐 유상증자나 이런 이슈가 계속 생길 거다, 워낙 재무가 망가졌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호텔신라 3분기 실적 예상보다 너무 안 나왔고요. 물론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는데 예상 흑자 전환보다 워낙 시장의 컨센서스도 워낙 낮게 나와서 급락도 했지만, 앞으로의 면세, 그쵸? 면세점에 대한 경쟁 치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증권사의 전망이 되게 안 좋게 나오면서 상당히 안 좋게 끝났어요. 그래서 정말 경제 재개주도, 오늘 항공주들도 안 좋았고요, 여행주들도 안 좋았습니다. 경제 재개주에 대한 개념에 소비 확장 개념으로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경제 재개주들이, 리오프닝주들이 이런 호텔과 뭐 면세점, 여행 이런 것들이 과연 장기 투자형으로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포트폴리오에 갖고 계신 분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의 픽앤뷰에서는 오늘은 픽 종목보단 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결국 제목대로 22년에 또 유메이드 같은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제가 뭐 제 채널에서 하고자 하는 게 결국 10배거 10배 종목, 그래서 정말 잘 투자해서 시드머니가 적더라도 시드를 벌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발굴하자, 이게 제 채널의 컨셉 아닙니까? 그래서 가치주 이런 것들보단 성장주 위주로 항상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자, 좀 말이 길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국내 증시가 작년 코로나 이후에 올해 기저효과랑 이익 성장률이, 그쵸? 올해 74% 전년 대비 증감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단기순위, 영업이익 컨센으로, 그쵸? 뭐 200 몇 조까지, 215조, 뭐 공격적으로 220조까지 막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195조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상장회사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은 아니고. 자, 근데 22년은 21년 대비 9%대로 당연히 기저효과 있었고, 작년 코로나 때문에 워낙 안 좋았던 것들이 올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 자릿수도 아니고 한 자릿수 이익 성장률이 하락한다. 그렇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장은 하되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제 채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코로나로 떨어졌던 게 여기서 플랫하게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또 뭔가 모멘텀이 생기면 증시가 또 레벨업 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주가지수는 결국에는
그죠? EPS 이거의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익이 따라야지 주가가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오늘 특히 게임주 뭐 엔터주 이런 것들 과연 실적 때문에 올랐을까? 뭐 엔터업종 실적 좋아지고 있고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쵸 나이언 하트즈의 그 오딘을 인수하면서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에 끌어올리는 지분법 이익으로 그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실적이 발생하는데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오른 걸까요? 저는 밸류에이션 성장이 더 중요하게 움직이고 있는 성장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주 뭐 던져야 된다 이런 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주식시장은 항상 이 밸류에이션 그쵸 성장 대표적으로 2020년 3월 코로나에 급락한 코스피 1400까지 급락하고 코스닥은 그죠? 뭐 500선인가요? 400선인가요? 450선인가요? 이때까지 급락하고 급등할 수 있었던 게 결국 밸류에이션에 대한 성장 그쵸? 언택트 관련 주들 뭐 이런 것들 카카오 네이버가 대표적으로 되겠죠. 이런 것들이 빠르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이익이 받쳐줘야지 주가가 먼저 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물론 가치주의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시클리컬 업종도 이익이 따라야지 주가가 오르고 이익이 나올 텐데요. 제가 바라보는 특히 성장주, 그렇죠? 유메이드 같은 성장주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을 어떤 회사가 갖고 있는데요. 신사업 진출 이런 게 제가 보기에 메타버스, 그죠? 아니면 뭐 NFT 이걸로 예시를 잡을 수 있을 거고 신규 시장, 메타버스도 신규 시장일 수 있죠. M&A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보여준 겁니다. 캐펙스 투자 이거는 최근에 LNF나 그죠? 에코프로비엠이 보여주고 있어요. 공시를 보면 다 나옵니다. 오늘 카카오 게임즈의 제대로 된 공시, 그쵸? 그런 오딘, 그 라이언 하트즈의 지분 인수 이런 것들 M&A지만 공시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확장 키워드가 결국에는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1년을 돌이켜 보면은 결국 전기차 2차전지 소재주랑 강력한 신규 산업 진출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결국 주도주를 만들었고요. 올해 남은 2개월 그리고 내년에 하반기 주도업종이 2차전지 소재랑 게임업종, 엔터업종이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사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엔터주랑 게임주가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한 거는 몇 개월 되지 않았고 2차전지 소재 업종은 올해 내내 사실 좋았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가격 조정은 얼마 나오지 않았고요. 20% 정도 나왔죠. 그 안에서 플랫하게 가다가 또다시 어떤 공시나 아니면 이제 이런 성장주들이 이익이 나오는 게 가시화되면은 또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장에 대한 스토리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를 썼던 기업이 이익이 안 나오는데 뭔가 시장이 바뀌거나 그러면 분명히 주가는 꺾일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팔아야죠. 고점에는 못 팔지만 그런 게 나온다면 팔아야 됩니다. 고민은 지금부터 하셔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유메이드 없다고 속상해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는 유메이드 같은 종목을 또 찾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께 좀 전달을 드리고 싶고 이 채널은 우리 다 같이 돈을 벌기 위한 채널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끄적이다.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꿨는데 올해 코스피 수급 주체 순매매 금액을 보겠습니다. 이거 누가 그 메신저상에서 잘 정리돼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 누군지 몰라서 제가 출처를 못했는데 제가 하는 것보다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잘 정리돼서 보시면은 외국인이 잠깐 부분적으로 산정했지만 올해 내내 31조를 팔았고요. 10월 때까지 연기금 23조 기간 아까 안 산다고 했죠. 40조 나머지 17조는 뭐냐면 투신권 뭐 보험권 이런 쪽입니다. 결국 펀드 물량이 나갔다고 보면 돼요. 기간에 펀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데 기간은 매수할 여력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연기금이 어떤 종목들을 사고 수급을 사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팔았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개인만이 샀습니다. 개인이 74조를 샀어요. 올해 아직 가지도 않은데 올해 잘만 사면은 80조도 넘길 것 같습니다. 100조까지는 아닌데 작년에 개인이 산 금액이 50조가 넘습니다. 이거 코스피만이에요. 코스피만. 코스닥까지 하면은 올해 100조 넘을 겁니다. 즉 개인의 투자 수급이 뭐 2007년 니먼 브라더스 2008년 이때 펀드 붐이 일어나서
사실 기관 투자가가 되게 중요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개인이 정말 저는 스마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 분들도 정말 스마트한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이 개인의 수급을 이 기관이 막 팔아가지고 코스닥이 좀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겁낼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판이 바뀌었다 보고 있고요. 지금 뭐 MZ세대들의 그죠,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이 힘든 거, 뭐 그래서 그게 비트코인과 뭐 주식 투자로 가고 있다. 결국 세대의 변화가, 그죠, 시대의 변화와 코로나가 가져온 시대의 변화와 세대의 변화가 저는 투자의 판을 바꿨다, 그죠, 투자의 판을 바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사야지 사실 대형주가 좋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거래소보단 코스닥을, 그리고 성장주, 꼭 코스닥이 아니라 중소형주, 흔히 말하면 증권사에서 말하면 스몰캡들,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우리는 템버거 종목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가장 간접한 종목들이 최근에 결국에는 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을 그 누구도 제대로 분석하거나 가늠할 수는 지금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가장 근접한 게 결국 위메이드 같은 그런 게임즈에서 지금 나온 것 같고요. 뭐 서울옥션 이런 것도 템버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과 그리고 그 산업에서 어떤 그런 독점적 그런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오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11월 들어서 요 포맷으로 이제 시장을 좀 말씀드리고 종목들도 계속 간간히 말씀드릴 겁니다. 자, 저를 따라 주셔서 이렇게 잘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은 영상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